꽂히게 하는 거고요. 버리기는 기존의 표를 갖다가 훼손해가지고 무효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체계적으로 하려면 일단 이 선거구의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득표율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 지역구의 후보가 둘 나오고요. 후보 1이 이제 지지율이 48%, 후보 2가 지지율이 52%입니다. 그 투표를 이렇게 해서 투표자 6천이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조작 목표 득표율을 후보 1이 52% 득표하도록 조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얼마나 도대체 표 더하기를 하자면 얼마나 만들어내야 될까 하는 계산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4.15 선거 바로 이틀 후에 매임수정 교수님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셨어요. 공식을. 이 공식이 바로 각 후보의 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표를 목표에다가 뒤집기 위해서는 표하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위적 투표 시 배수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작 방식에 따라서 식이 다 다른데요. 이 조작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조작 목표 득표율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몇 장의 위적 투표지가 필요한가 하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선거구의 52%의 목표 투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령 투표지가 500장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500장을 투입을 하면은 전체가 역전이 되죠. 그래서 후보 1이 56% 투표율로 당선이 됩니다. 조작이 됩니다. 바꾸기 같은 경우 마찬가지 계산해보면 240장이 나오는데요. 240장을 바꾸면 전세가 뒤집혀서 후보 1이 승리하는 걸로 조작이 됩니다. 버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버려버리면 투표율이 줄어드니까 안 되니까 훼손을 시킵니다. 그 후보 1의 표는 그대로 두고 후보 2의 표를 계산해보면 462장을 훼손해야 됩니다. 462장을 훼손을 무효표로 하게 되면 전제가 역전되죠.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세 가지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조작을 정말 제대로 성공시키려면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겠는데, 일단은 들키지 않아야 되겠죠. 들키지 않아야 끊길 수 있는 원칙입니다. 요조건을 충족해야 성공된 거고요. 그다음 흔적 제거입니다. 조작의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근데 흔적이 남겼기 때문에 허병기 교수님한테 들켰죠. 완전 조작. 이거는 나중에 재검표하자고 해도 다시 재검표해보면 똑같아야 돼요. 세 조건을 만족하면 조작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일단 조작을 언제 실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표 전에 하는 것, 하나는 개표하면서 하는 것. 그래서 개표 전에 하는 걸 투표 조작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 다음에 개표하면서 하는 걸 개표 조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조작 방식을 보면은 저기 안 보일까봐 제가 자꾸 옆으로 가네요. 투표함 조작 같은 경우에는 표 더하기가 가장 궁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어넣기만 하는 거니까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투표함 조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일 투표만 하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요. 투표 끝나자마자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표를 집어넣나요? 몰래 그것도.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투표함 조작을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몰래 들어가서 해야 되니까 공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가짜 투표, 유령 투표지를 갖다가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그것도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투표함 열었다가 집어넣고 닫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표함 재봉에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몰래 은밀수행 조건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는 정말
그 당일 투표만 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투표함 조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은 뭐냐면 사전투표죠. 사전투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충분해요. 며칠 동안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 수행 문제는 투표함 조작은 사전투표를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좀 이따 같이 얘기 드리고요. 진짜 실시간에 개표하면서 조작을 하게 되는 개표 조작의 경우에는 이 표 바꾸기 조작이 궁금이 많습니다. 표 바꾸기는 개표하면서 분류를 A 후보 투표지를 B 후보를 분류를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표 바꾸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 바꾸기 조작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표 바꾸기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수검표를 하게 되면 개표를 할 때 사람들이 같이 개표를 하게 되면 서로 다 짜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다르게 분류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개표 조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도 전자개표를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개표를 하게 되면 그거 참관이 볼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들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개표 조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류만 엄청 가짜로 조작을 해서 했는데 투표함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개표 끝난 다음에 투표함을 보관해 줄 텐데 개표 끝난 다음에 재검표할 때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그 사이에 충분히 바꿔치기하면 되죠. 그래서 개표 조작 문제, 그 전자개표기로 개표 조작은 굉장히 허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일단은 이 투표함 조작 같은 경우에는 유령 투표지를 만들어 둬야 되잖아요. 근데 유령 투표지를 하면 투표 안 한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둔갑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유령 투표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투표지 그냥 가짜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쉽죠. 근데 문제는 안 한 사람을 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미리 준비해둘 수가 없죠. 누가 투표할지 누가 투표 안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끝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투표지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투표를 하는 기간에 투표자 수는 다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거를 끝난 다음에 유령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은 발급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발급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유령 투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에서 좀 이쪽으로 들어와서 잘 보입니다. 제가 그 5분 안에 못 끝내고요. 빨리 진행하는 방송으로 갈 텐데 제가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이 보고서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검토를 김병준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그 보자마자 바로 오늘 발표를 해달라는 거예요. 10분에. 그래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10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간단하게 거의 예고편식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령표지 발급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령표지 발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법이 다 있고요. 그중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 투표지 발급을 하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해서 중앙에서 다 컨트롤을 하게 되면 투표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누가 투표한 것 같이 중앙에서 한꺼번에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등등 자세한 거는 글에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럼 유령 투표지를 갖다 어떻게 발급하는 것도 이제 순서적으로 잘 발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꺼번에 팍 늘어나면 바로 들키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투표를 차라리 나래로 체계적으로 하는데 순서에 맞춰서 갑자기 많은 투표지가 투표를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순간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차례대로 이제 조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유령 투표지 발급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함 조작을 모의적으로 해봤습니다. 해봤으면 아까 52% 득표 작성에서 달성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사전과 당일의 득표율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 당일 투표에서는 후보 2가 이겼는데
그게 후보 1위 이기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후보 1위 이기는 걸로 조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로 허백기 후보한테 바로 들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유령 투표지 발급법 문제가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근데 금방 말씀드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만 조작함으로써 엄청나게 서로 투표율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예측을 잘 해가지고 투표 조작을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 투표율은 예측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준비한 게 충분치 않아서 조작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럼 어떻게 완벽하게 조작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을 그다음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요.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전자개표기는 조작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으로 전자개표기 분류하는 경우에 모의 시험을 한 거고요. 제대로 분류가 됐죠. 근데 조작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조작. 이거는 정기적으로 이제 조작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정기적으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계산한 다음에 하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1번 표가 2번 표가 1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섯 표 묶고 500장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조작이 성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상과 달리 득표율이 너무 다르게 차이 나온 경우에는 그대로 하면 보는 대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느냐? 근데 이것도 극복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게 목표 달성 보장 득표 조작이라고 득표율을 계속 득표수를 누적해가지고 기억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불규칙적으로 조작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조작이 성공합니다. 이거는 항상 성공합니다. 목표만 세워놓으면 무조건 100%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문제가 두 개 남았는데요. 아까 예상과 너무 많이 달아나서 유령 투표지가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와 그냥 사전 투표만 조작을 해가지고 많이 어긋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이제 이중 조작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실제 투표율하고 예상 투표율이 많이 차이가 나서 조작이 실패한 경우는 이 투표함 조작과 개표 조작을 이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 성공을 한다. 여기서는 조작 성공이 좀 모자랐는데 개표함 조작에서 나머지를 다 보충해서 조작이 완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사전과 당일 차이는 납니다. 그 이건 방법이 없나?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조작을 맡겼으면 100% 허경기 교수님 편히 계셨을 텐데. 그래서 괴인지 극복하는 문제는 이제 사전은 사전대로 당일은 당일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 사전은 투표함 조작을 하고 당일은 그냥 목표대로 사전 당일 전부 통틀어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완벽하게 합니다.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실제 투표할 예상과 같이 나오면 당연히 1차 조작만 해도 사전 투표도 성공되고요. 2차 조작, 개표 조작한 뒤에는 마찬가지로 조작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대수의 법칙을 만족하죠?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또 실제 투표하고 예상과 다르게 나왔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 경우에도 극복을 합니다. 그 1차 조작 후에는 완전히 극복을 하지 못했지만 2차 조작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 다 보완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찬가지로 조작이 성공되고요. 이 경우에도 대수의 법칙 만족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조작 성공 필요 조건 3총사를 다 만족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선거 조작은 가능하다. 그것도 완벽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작해야죠. 아니고 하면 안 돼요. 사전선거 안 됩니다. 사전투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작에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자개표도 안 돼요. 조작하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공민정대한 선거를 지킨 유일한 방안은 그냥 투표, 현장 수개표 다 쳐다보고 모두가 다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